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시황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증시가 아무래도 CPI 발표하고 나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장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하지만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그래도 시초가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올라가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았죠. 왜냐면은 시초가보다 올라갔지만 전일 종가보다는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그죠? 하락 종목이 많았다. 그래도 장초반보다는 지지받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기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CPI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미국이 빠졌잖아요. 네, 뭐 급락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빠진 모습은 없죠.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70원을 이제 넘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월달부터 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저는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맞춰왔습니다. 네, 뭐 100% 다 맞추지 못하지만은 이때까지 제 리딩 꾸준히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달러 환율 저점, 고점 상당히 많이 맞춰왔죠. 자, 국내 증시 수급인데요. 오늘 코스피 쪽으로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살짝 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코스피 제가 지난 이틀 전이죠. 선거 전날, 어제는 선거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그 전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이게 그때 올려드린 코멘트입니다. 네, 코스피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추가 하락 가서 염두에 두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실제로 전일 대비 1.6% 빠졌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연속 음봉이고 패턴상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파락 출발 시, 그러니까 목요일 미증시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 시 개파락 양봉이 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으로. 그리고 오늘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실제로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네, 코스닥 볼까요? 그죠? 아주 이쁘게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유입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양봉 마감한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2023년도에도 이때 7음봉이죠. 이때는 6음봉, 7음봉. 네, 7음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음봉이 연달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6, 7, 8음봉까지 나왔었거든요. 8음봉 나오고서 V자 반등. 그죠? 네, 100%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어디까지 확률상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19년도에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19년도에 6연속 음봉 나오고서 V 반등 나오죠. 7연속 음봉 나오고서 V 반등 나오죠. 그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뷰는 유효하다. 코스닥은 단기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내일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래도 저는 바닥뷰를 유지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대부분 물려있을 텐데 지수가 빠졌으니까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홀딩하시고, 그죠? 네, 홀딩하고 버티면은 지수 반등과 함께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적극 분할 매수 내지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 CPI 서프라이즈로 빠지면서 급락까지 아니었습니다만은 뉴트럴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2월달, 3월달에는 그리드 아니면 익스트림 그리드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4월 들어서 지금 뉴트럴 한 두 번째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벤트와 매크로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있었던 CPI 참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헤드라인과 슈퍼코어,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다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그죠? 요거 그죠? 다 빨간색을 기록을 했죠? 다 컨센 상회 악재였습니다. 예. 참고로 슈퍼코어라는 것은 근원 얘기를 하는데 식품, 에너지, 주택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을 이제 슈퍼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나스닥 하지만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스닥 100 지수는 0.87%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개파락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빠졌어요. 빠져서 미국 본장이 이제 개파라고 출발했는데 하지만 양봉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네, 잘 끝난 거죠. 자, 어제 발표됐었던 CPI 컨센 상회의 주된 요인은 자동차 보험료였었습니다. 참고로 얘는 PC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연준이 참고로 하는 것은 뭐다? CPI가 아닌 PCE, 근원 PC, 코어 PC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가.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2.2% 무려. 네, 엄청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나왔던 거 보면은 자동차 보험료랑 주거비, 그죠? 이런 것들이,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에 약 70% 정도를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한 거지만은 자동차 가격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차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고차도 올라가고 신차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일정 기간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반영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차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 수리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승세가 때문에 일시적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차값이 뭐 한 달 오르고 빠지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죠? 네, 당분간은 CPI에서 이 보험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헤드라인 CPI에서는 35%, 슈퍼코어 CPI에서는 약 45%를 차지하는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주거비가. 이 주거비는 전월비 0.4% 정도 올라갔고요. 참고로 이 주거비는 PC에서는 약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보면은 CPI는 계속 컨센서스 상회가 나오는데 PC는 계속 부합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계속 부합 아니면은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던 이유가 항목의 어떤 비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게 비중이 크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네. GPU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PC 입장에서는 어제 CPI가 올라서 PC도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PC에는. 자, 아무튼 어제 CPI 결과로 페드워치 상에서의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60%대에서 지금 16%대로 급락을 했어요. 네,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인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짙은 파란색이 커런트거든요. 현재입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고, 그죠? 네, 이게 이제 동결 확률이에요. 그죠? 이게 동결 확률인데, 보시면 동결 확률은 급증을 했고, 인하 확률은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동결 확률은 40%대에서 8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자, 오늘 밤에도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 상회 시엔 당연히 악재고, 컨센 하회 시엔 호재가 됩니다. 보시면 오늘 현재 컨센서스가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컨센서스예요. 근데 보시면은 자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 그죠? 네 이렇게 4개를 보시면 됩니다. 4개.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헤드라인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지금 전월 대비 높게 잡혀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코어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전월 대비는 지금 낮게 잡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높게 잡혀 있어요. 그죠? 네. 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사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좀 더 저는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 컨센서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CPI가 컨센 상회를 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두 지표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게 CPI 헤드라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PPI 헤드라인이에요. 근데 CPI가 컨센 상회를 하게 되면, 즉, 빨간색을 보세요. 자, CPI가 빨간색이면은 PPI도 빨간색일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올라갑니다. 그죠?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CPI가 빨간색일 땐 PPI도 빨간색이었을 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눈을 딱 봐도 대충 그렇잖아요. 때문에, 컨센 상회할 가능성을 우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PPI가 컨센 상회를 하게 되면 제가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이에요. 요거는 헤드라인이고요.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은 최근 2개월 연속 그죠? 컨센 상회를 했고요. 요거는 코어입니다. 마찬가지 2개월 연속 컨센 상회입니다. 네.
자, 요거는 3월 14일 최근에 PPI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 흐름인데 노란색 동그라미 때 발표를 했어요. 컨센서스 상회했죠. 상회하고 나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본장 시작하면서 한번 더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본장 열리면서 그 다음에 이건 2월 16일인데요. 마찬가지 PPI 발표하고 나서 추가 급락이 나옵니다. PPI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오고요. 본장 개장하면서 또 한 번 더 빠지죠.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PPI보다는 CPI가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월달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이때 뭘 발표했냐면은 이날 먼저 나왔던 동그라미가 CPI 발표입니다. 이게 CPI 발표일이에요. 자,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날인지 다음날인지 헷갈린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날 아니면 이날의 CPI인데 13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13일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3일이 맞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13일 맞아요. 그러니까 13일 CPI도 컨센서스 상위였잖아요. 상위였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개파락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CPI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하고 본장은 개파락 출발하고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PPI 발표하고 나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월달입니다. 자, 이날 또 CPI 발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CPI 발표 때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PPI 발표하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어제 CPI 발표 나왔습니다. 맞죠? 어제 CPI 발표 나왔습니다. 오늘은 PPI 발표죠. 기존의 패턴대로면 오늘은 빠질 차례예요. 오늘 PPI 발표 나오면서 오늘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솔직히, 100%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패턴이 그랬다. 이때까지 패턴은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존 패턴은, 네. 기존 패턴은 CPI 발표 시, 발표 후 본장 양봉, PPI 발표 후 음봉 패턴. 네. 최근 나스닥은 CPI 발표 후 본장 양봉, PPI 발표 후 음봉, 음봉이 나오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 CPI 발표 후 양봉이 나왔음. 패턴대로면 금일 음봉 가능성 염두. 네. 오늘 음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지수 분석입니다. 자, 제가 3월 달부터 반등시 쇼뷰를 유지했었어요. 아실 겁니다. 제 영상 꾸준히 청취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3월부터 제가 계속 반등시 쇼뷰 결과는 계속 적중을 했었었죠. 1월달,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던 증시였는데 3월부터 확실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4월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뷰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신고가 갭 상승하면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도 저는 계속 쇼뷰를 유지했어요. 그죠?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사실 뷰가 흔들릴 법도 했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1선 밑으로 빠진 상태고 볼린저 밴드까지도 찍었죠. 본장이.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저는 바꿀 겁니다. 오늘부터는 하락시 롱뷰로 이제 전환합니다. 하락시 롱뷰로 이제부터는 저는 전환을 합니다. 네. 왜?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최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많이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형태는 급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후자입니다. 기간 조정이에요. 특히나 4월 달에. 그죠? 3월, 4월 달에는 조정폭이 거의 얕았거든요. 얕았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만큼 강하다는 소리예요. 맞죠, 여러분?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CPI 약재. 자, CPI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원자재 상승. 그죠? 원자재 상승도 있었었고, 거기다가 뭐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 매크로가 많이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씩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아까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여기 숏.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4.5 넘겼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여기 이 라인 제가 선 그어놨죠. 여기를 급등을 돌파하면서부터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증시 악재로 작용하면서 작년 9월달, 10월달 증시 볼까요? 작년 9월달, 10월달에 보시면은 이랬거든요. 그죠? 조정. 이때 국채금리 급등이 조정의 주된 원인으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었어요. 네. 아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지금 돌파가 다시 나온 거죠. 아주 강하고 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빵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맞죠? 숏.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매우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적어볼게요. 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점 정확하게 지금 보면은 4.55죠. 그죠? 와, 4.55까지 갔어요. 대박이네요. 돌파. 네. 그죠? 거기다가 지금 주요 원자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분명히 부담되는 요인이죠. 구리, 원유 등 주요 원자재 상승 랠리. 향후 물가지수의 부담. 네. 그죠? 네. 그리고 보스틱, 카시카리 등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심지어 뭐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3회 이하인데 1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가 4월 15일 미국 소득세 납부 마감일. 네. 자, 사람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요. 예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한다. 일시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네. 유동성 감소 효과.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감소 효과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 거기다가 어제, CPI, 4회 연속 컨센서스 상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리가 최근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매크로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다. 그죠? 네. 매우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다. 그죠, 여러분? 그죠? 네, 거기다가,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롱뷰, 하락시 롱뷰로 저는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는 롱입니다. 네, 숏이 아니라. 이제 숏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안 빠진다 소리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빠진다까지 저희 장담을 못해도, 빠지면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롱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저는 뷰를 바꿉니다.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에 본장 15분봉이 볼멘 상단 부분에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파락 내지는 장초반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엔비디아는 제가 저점 분할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트가. 네, 이대로 계속 급락 안 합니다. 큰 악재 나오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는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혹은 살짝 올라갔다 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빠지면은 롱이에요. 알겠죠? 당분간 빠지면 롱뷰 요거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